세상이 온통 커플 투성입니다. 이건 저 같은 솔로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영화관,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길거리를 걸어봐도 온통 커플들 투성입니다. 이리 봐도 커플, 저리 봐도 커플, 요리 봐도 커플, 커플 그놈의 커플. 심지어 커플 청정구역이라고 불리던 PC방과 헬스장까지 커플들이 조금씩 침범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자가 여자친구 허벅지 만지면서 스쿼트 자세 잡아주는 거 보면 아주 화가 납니다. 적어도 신성한 헬스장만큼은 커플 청정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봐도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성격이 모난 사람들까지 다들 애인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별별 인간을 다 만나는데 그런 인간들도 연애 아니 결혼까지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애인이 있다고? 아니, 결혼을 했다고? 미친, 애가 있다고? 라는 생각을 요즘 달고 삽니다. 신체적 결함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연애를 잘 하십니다. 베스트셀러인 오체 불만족의 저자 오토다 히로타는 사지가 없습니다. 그런 그는 결혼하고 아이가 있음에도 5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 논란이 됐습니다. 사지가 온전하지 못해도 연애를 잘만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불륜까지 했답니다. 아이고, 나는 한 명도 없는데. 부러울 일은 아니지만 마음 한켠으로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범죄자들도 검거되는 순간에 애인이 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뉴스에서 범죄자의 거취를 설명할 때 꼭 그들의 애인 이야기가 함께 보도됩니다. 범행 직후 애인의 집에 잠적했다. 애인의 핸드폰으로 뭘 검색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또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아, 저딴 새끼도 애인이 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요. 6살 내 사촌동생, 길거리 고양이, 파리, 심지어 바퀴벌레도 짝이 있습니다. 애인이 없으면 외로운 것은 당연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자괴감도 느껴집니다. 자신의 매력이나 능력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런 결핍이 성장의 동력이 되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자기 비에 빠져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반은 남자고 나머지 절반은 여자입니다. 그중 내 짝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괜히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그러나 너무 자괴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6.3%는 현재 솔로라고 합니다. 게다가 18.3%는 연애 경험이 아예 없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미혼 남녀의 65%가 솔로라는 뜻입니다. 이 30대의 인구는 대략 665만 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443만 동지들이요. 솔로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미혼 남녀들이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한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 만남의 목적이 연애는 아니지만 다른 목표에 정진하던 중 눈이 맞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만남입니다. 학교 후배, 교회 오빠, 직장 선배와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흔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자연스레 이상형과 서로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현실에 타협해 눈을 낮춰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인위적인 만남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인위적인 만남은 만남의 목적 자체가 연애입니다. 소개팅이 일반적이죠. 식사를 하고 다과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방이 연인으로 적합한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지만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고 부담스러워서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낭만이 구시대적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혼뿐만 아니라 개상이 두드리면서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애 비즈니스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약 1624억입니다.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소개팅 어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소개팅 어플, 경제력 혹은 직업 등을 인증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상위 1% 남녀를 위한 소개팅 어플, 돌싱 남녀를 위한 소개팅 어플, 성소수자들을 위한 소개팅 어플 등. 이런 데이트 어플은 만남의 과정이 단순하고 종교, 연봉, 외모 등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과 소개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개팅 어플의 특성상 주선자가 없어서 위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잠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데이트 어플은 심각한 데이트 범죄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궁금한 이야기와의 같은 시사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같은 고민 상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남녀 문제의 만남이 데이트 어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관계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증해주는 주선자가 없다는 건 데이트 어플에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단점입니다. 데이트 어플의 문제를 보완해 주선자가 존재하면서도 더욱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결혼정보회사는 말 그대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회사입니다. 회원이 원하는 이상적인 배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원의 외모, 성격, 재산, 집안 등 모든 조건들을 데이터화해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과 만남을 주선합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연애가 아닌 결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조건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신원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병신을 만날 확률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아주 비싸고 로또 뽑는 심정으로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을 찾다 보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재산만 탕진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외로운 남녀가 연인을 찾을 방법은 이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애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애인이 없을까요? 인터넷의 발달로 SNS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면서 현대인들은 비교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SNS에서 특별함이 평범함이 되고 평범함은 초라함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기에 한 번은 유럽 가고 외제차를 타며 명품 옷을 입은 데다가 잘생기고 예쁘기까지 한 젊은 남녀들이 인스타그램에는 너무 많아서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저 대단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내가 외제차와 명품 옷이 없다는 이유와 셀럽급의 외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레겁을 먹고 연애를 포기해버립니다. 커뮤니티는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해 연애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커뮤니티는 익명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허세와 비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요즘 커뮤니티는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B는 커뮤니티는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홍의가 꽉 찬 남녀가 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연애와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단순히 자신의 이상형을 나열하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쪽지를 유도하는 사이버 헌팅이 꽤 많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형을 말할 때 높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중 자주 논쟁의 씨앗이 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의 키와 여자의 나이입니다. 두 소재의 공통점은 노력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본인에게는 열등감의 근원으로 타인에게는 공격하기 좋은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대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키 크고 덩치 있는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키는 노력한다고 크지 않습니다. 물론 키를 늘리는 수술이 있기는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서 어지간하면 대안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키는 타고나야 합니다. 노력으로 얼굴, 학력, 직장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도 키라는 콤플렉스에 갇혀 괴로워하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사이버 헌팅을 하면서 키 큰 남자를 이상형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키가 작은 남자들은 화를 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느 이성에게 고백도 하기 전에 거절당한 기분이 들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 키가 173이라 압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나이를 약점으로 잡습니다. 35살이 넘으면 노산이다. 30이 넘으면 아무리 예뻐도 결혼 시장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식으로 조롱합니다. 연애 게시판에서 댓글이 많은 글을 보면 패턴이 뻔합니다. 여자가 은근한 어투로 남친 공고 글을 올리며 조건을 제시하는데 내가 키가 커서 남자 키는 18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댓글 전쟁이 발발합니다. 키가 작은 남자들이 발끈해 여자에게 나이를 묻고 여자가 30대 중반이라고 대답하면 그 조건이면 당신 같은 늙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조롱의 댓글이 달립니다. 개인의 말다툼은 집단의 언쟁으로 번지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상형과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나요? 제 주변을 둘러보면 전혀 아닙니다. 키가 170이 넘는 여자 동창 한 명은 입버릇처럼 180이 넘는 키가 큰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정작 결혼은 본인보다 작은 사람과 했습니다. 언제나 연하를 고집하던 어떤 친구는 막상 결혼은 5살 많은 여자와 했습니다. 연하는 징징거려서 애 키우는 기분이라 싫다던 여자 대학 선배는 무려 5살 적은 대학원생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주위도 그렇지 않나요? 연인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정설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이성적 호감은 자의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럴 땐 평소 생각한 이상형 따위는 전혀 고려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의 기준으로 자기 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키든 나이든 외모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면 사는 게 괴롭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콤플렉스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문제는 열등감이죠. 단점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위축된 모습 때문에 연애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커뮤니티 말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타인의 결점을 들추고 공격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려는 현실 루저들이 커뮤니티에는 참 많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병신들의 말에 휘둘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결점이 있으므로 다른 장점들이 더욱 빛나는 겁니다. 훌륭한 외모, 많은 재산과 같은 것들이 연애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런 건 필수가 아니라 옵션에 불과합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옵션. 그러면 옵션 말고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은 뭘까요? 건강? 신체적 결함이 있어도 내면이 단단하다면 좋은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위라클의 박이님은 하지마비라는 신체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고 당찬 모습으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박이님이 최근 시크릿의 멤버였던 송지은님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쁜 나이 25살이라는 노래를 지금도 가끔 듣는 팬으로서 약간 질투심을 느꼈지만 워낙 자존감이 높고 멋진 분을 만나셨으니 앞으로 백년해로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신체가 온전하지 못해도 충분히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 이건 반박할 필요도 없는 개소리입니다. 탤런트 손예진님은 40에 가까운 나이에 현빈님과 결혼했습니다. 손예진이라 가능하다는 말이 많던데 그보다 나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자존감 높은 모습이 오히려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나이는 절대로 연애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애를 위한 필수 조건은 뭘까요? 최은우님처럼 잘생겼으면서 동시에 일론 머스크만큼 재산이 많아도 이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연애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과 용기입니다. 연애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변에 지인이 많으면 좋은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연애를 시작하기 어려울 겁니다. 괜찮은 조건에도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집돌이, 집순이라서 맨날 칩거하고 있습니다. 집, 회사, 집, 회사. 생활 방향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으면 사람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겠습니까? 사실 이건 자기 반성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이 반성합시다. 일단 집 밖으로 나갑시다. 모임에 가입하는 건 좋지만 연애를 위해 모임에 가입하는 건 비추입니다. 여기저기 껄떡거리는 거 제3자 입장에서 굉장히 꼴불견입니다. 연애를 동기로 움직이기보다는 목표를 향해 정진하며 동시에 인연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다들 마음속에 버킷리스트로 저장은 해놨지만 귀찮아서 혹은 겁나서 미루고 있는 목표 하나쯤은 있잖아요. 클라이밍이든 영화 제작이든 그게 뭐든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봅시다. 연애를 위한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용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짜증나, 배고파, 화나 이런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진솔한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소중한 지인을 잃게 될 가능성이라는 커다란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니까요. 고백했는데 거절당하는 것만큼 큰 흑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연애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고백을 받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애는 다른 어떤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입니다. 생판 남남이던 사이에서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돈독한 관계가 되는 일이니까요.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워 모든 예술의 근본이 됩니다. 드라마, 음악, 미술 모든 문학과 예술의 주재료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연애의 찬란함과 아름다움 뒤에는 괴로움이 공존합니다.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장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서적으로도요. 영화 제목처럼 연애를 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됩니다.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대하고 실망하고 사소한 일로 다툼을 반복합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옷을 벗으면 내 몸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없이 아름답기만 한 연애는 없습니다. 연애의 황홀함 뒤에는 항상 이별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애에서 큰 배신감 혹은 상실감을 느낀 사람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 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상처받기를 꺼려하는 일종의 회피의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죠. 연애는 행복하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물론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들을 두려워하며 이 애틋한 마음을 포기하기에는 연애가 주는 행복감이 너무 큽니다. 용기를 내세요. 평소에는 자각하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깊게 와닿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백미러를 바라봤는데 내 얼굴 아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고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